나의 미래 지속 학교 바로 너야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늘의 인력 문학 두 번째 A형 두 번째 문제에서 6번에 보면은 그 존 메이스필드가 쓴 씨 피버, 바다에 대한 이제 피버는 원래 열병 이런 얘기인데 열정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바다를 향한 열정 이런 식으로 살짝 좀 틀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좀 혼자서 읽으려면 살짝 어렵습니다. 아, 여름이라서 그냥 바다로 바캉스 해변가 바캉스 떠나고 싶은 건가? 바다로 가야 한다. 바다, 외로운 바다, 하늘, 높다란 톨쉽, 높다란 배 한 척, 배를 이끌어가는 별 하나, 그 다음에 휠즈 킥 앤더 윈드 송에서 이 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시 첫째 연 셋째 문장에 나오는 앤드 휠즈인데 휠은 원래 바퀴 같은 거잖아요. 자동차로 말하면 휠은 굴러가는 바퀴. 그런데 커다란 여객선 배에서는 휠이 뭐냐면은 이 우리 번역본에 키라고 나와 있어요. 키가 열쇠라는 키가 아닙니다. 이 키는 뭐냐면은 배를 조종하는 요 장치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이제 다 최첨단 전자장치로 돼 있어가지고 키가 옛날같이 엄청 안 큰데 옛날 배들은 그 선장실, 배 조종실에 가보면은 커다란 대형, 초대형 자동차 핸들 같은 게 하나 그 선장실, 조종실에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. 커다란 자동차 핸들 같은 거.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 진짜 배가 조종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요새는 옛날 같지는 않고 크고 워낙 첨단 전자장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완전 옛날 기계식이라 엄청 큰 거에도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렇게 틀어져 가고 이렇게 키를 틀면은 배가 또 하여튼 배 조종하는 이 조종 장치를 이제 우리 한글로 키라고 그러고 그걸 영어로는 또 휠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도 휠이지만 배 조종하는 조종 장치 이것도 키, 이것도 휠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뭐 하얀 돛은 이제 말하면은 그 화이트 세일즈 쉐이킹해서 이런 것들 하얀 그 세일이라는 게 있어는 항해는 또 했지만은 화이트 세일이랄 때 세일이 또 배 돛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게 항해는 또 되지만은 이것에 뭐 쉐이킹 떨림 그러면서 뭐 바다 위에 회색 안개 해가지고 첫 연만 읽으면 뭐예요? 바다에 가고 싶다 해놓고 배 얘기만 나오죠. 오, 배 엄청 크고 높이도 높아. 이 막 조종관으로 열심히 막 조종도 해. 별 따라 막 가고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돛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배 근처 바다에 안개 끼고 처음에는 배 타고 나가는 장면에서 배 모습과 배 근처 바다 모습 정도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는 재밌는 게 1년, 2년, 3년에 첫머리가 반복이에요. I must down to the sea 적인데 이때는 쌤이 혹시 이거 그 must 다음에 왜 동사가 없어요? 갑자기 부사가 왜 나와요? 하는데 여기서는 말하자면은 뭐 동사가 뭐 go라든지 비동사라든지 go라든지 이런 동사가 원래 있을 수 있어요. 있을 수 있는데 이 문학 작품은 뭐 소설도 그렇지만 시는 문법을 완벽하게 지키진 않아요. 자기가 전달하려는 의미나 어떤 느낌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굳이 go나 come 같은 말 이런 거 안 쓰고 말하면은 나는 이제 말하면 육지가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육지가 좀 더 높은 데 있고 육지보다 좀 낮은 데가 바다잖아요. 그래서 왜 하필 다운인가?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보면 보통 여러분들 여기 서울도 앞에 저기 한강 가면은 뭐 많이는 없지만 한강에도 배 타는 데가 좀 있긴 있었죠. 전 딱 한 번 타봤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가? 99년도 5월 달인가? 제가 딱 한 번 타봤어요. 한강 유람선. 서울에서는. 또 인천 가면은 또 배 타는 데만, 그렇지, 인천.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, 뭐, 제물포, 인천, 동인천, 인천 가보면은, 인천 같은 경우, 부둣가의 육지 부분하고 바다 부분이 높이 차이가 좀 됩니다. 인천은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갖고, 우리나라 서해바다 그렇잖아요. 썰물 때와 밀물 때 바닷물 높이 차이가 커요, 서해바다는.
그래서 바닷물에 살짝 빠져 있으면은 이제 인천 항구만 보더라도 항구 육지 부분은 이렇게 막 높은데 한 2, 3m 이상으로 혹은 그 이상의 높이 차이로 바닷물은 푹 꺼져 있는,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배 타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다운 이거예요. 왜 하필, 그러니까 인천은 좀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만 동해, 남해, 뭐 속초, 주문진, 뭐 울산, 부산 이런 데는 인천, 뭐 목포, 군산 같은 서해보다는 이 차이가 적긴 한데 그래도 좀 제곱됩니다. 예, 그래도. 예. 그래서 왜 다운이냐? 바다로 간다. 육지가 높아요. 예. 그래서 말하면은 이건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. 배 타러 가면은 의뢰이 육지에서보다는 더 밑으로 푹 내려가야 배 타는 데가 나온다. 배를 자주 타고 많이 타본 사람은 직감적으로 아는 표현이다.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운을 머스트 바로 다음에 배치해버리고 어차피 배 타러 가는 건 고 하는 건 뻔할 뻔짜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. 이런 식으로. 예.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문법 분석을 이 문장에 다운을 마치 동사처럼 아래로 가다, 아래로 내리가다라는 동사처럼 이 전용해서 써먹었을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이다.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게 1년, 2년, 3년 했는데 싹 나와요. 1년에도 배 타러 가야지, 바다로 가야지, 둘째 연에도 배 타러 바다에 가야지, 세 번째 년에도 바다에 가야지. 한마디로 배 타러 가자, 바다로 가자라는 게 반복되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총 3번 다 나옴으로써 강렬한 열망이라는 거, 이걸. 이 사람의 강렬한 위시, 디자이어, 이런 측면이라는 것을.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인 그 요지가 피상적으로, 전체적인 시의 요지를 약간 좀 피상적으로 하라면 바다에 되게 가고 싶은가 보다. 배 타러 되게 가고 싶은가 보다. 약간 피상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. 그런데 이제 배 타러 가고 싶다, 바다로 가고 싶다, 요게 이제 그 이면에서 상징하는 게 뭐냐, 그거를 좀 더 파헤쳐 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이 시의 핵심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둘째 연에서는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The call of the running tide, 내달리는 타이드가 조수라고 그러죠.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. 물이 항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밀물로 썰물로 나왔다. 썰물, 밀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조수라고 하는데 이거의 부름을. 근데 이거의 부름은 뭐예요? 와일드 콜, 야생의 콜이고, 클리어 콜, 선명한 콜이고, 디나이드, 거부할 수 없고. 뭔가 바다의 부름, 바다가 날 부른다 하는 것을 되게 강하게, 되게 의미심장하게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. 거부할 수가 없답니다. 뭐 거부할 수 없긴 뭐 없어. 그냥 여름이라고 바다에만 가야 돼? 저기 무주 구춘동 그 그냥 시원한 얼음물에 산기슭에 발 담그고 거기서 수박 딱 쪼개놓고 그냥 막 숟가락으로 거기다 사이다 퍼부어갖고 숟가락으로 수박지 팍 먹으면 갑자기 배고파지네. 그것도 얼마나 좋은데 꼭 바다에만 가야 돼. 그 떼약볕 내리친 바다, 산속 그늘에 그 시원한 얼음물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예요. 단지 잠깐 일회성으로 휴가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에 강렬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디나이드 못하게 바다의 부름에 응해야 되겠다. 요겁니다, 요거. 그래서 그 밑줄 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음답에 나오는 게 뭔가 갈망 같은 거, 그렇죠? 밑줄 친 표현에 대한 답에서 어떤 갈망 같은 게 느껴져야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, 그 다음에 보면은 뭐, 흰 구름이 있는 뭐 바람 부는 날 어쩌고저쩌고,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뭐, 스프레이 앤더, 플렁 스프레이 앤더 뭐, 블로운 스퓨움 해가지고, 튀는 물보라, 휘날리는 거품 뭐 이런 것들에서 쭉 나와죠.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3년도 이어져요. 사실은, 내달리는 조수의 부름, 이것의 뜻을 100% 다 쓰려면은 3년도 좀 이어집니다. 3년에 뭐라고 했어요? 첫째 줄 보면 역시 또 한 번 더 나오죠. 바다로 가야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베그런트한 집시 라이프다. 이게 나름 중요합니다. 이게 베그런트가 이제 떠돌이 같은 이런 얘기죠. 떠돌이 같은 집시의 삶으로 이런 얘기. 떠돌이 집시 이런 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그
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시 본문 밑에 셋째 줄이죠. 밑에 셋째 줄 보면은 a laughing fellow rover 해가지고 웃음 웃는 fellow 동료 rover 방랑자 rover 이게 rover가 방랑자란 뜻입니다. 그 두툼한 등산화 겸 운동화로 랜드로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오래 여러분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모 삼촌 세대부터 팔렸던 그 전설의 등산화 아니면 무식하게 두꺼운 운동화의 그 상징 랜드로버 할 때 바로 이 로버가 저는 거의 안 신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 로버일 거예요. 이 방랑자예요. 그래서 베이그런트 떠돌이 같은 집시 로버 방랑자 방랑한 자 집시라는 게 뭐냐면 모험하는 삶. 집시건 방랑자건 한 곳에 머무르지가 않아요. 오늘은 이 들판에 다음 주는 저쪽 들판에 계속 떠돌면서 삽니다. 떠돌이 삶, 집시의 삶. 뭔가 한 곳에 스테이, 그렇죠. 스테이 안 하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계속 움직여가는, 이동하고 뭔가 익스플로링, 탐험하는 삶.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밑줄 부분은 결국은 이 움직이는 파도, 들락날락하는 파도의 그 조수의 부름이 뭐냐? 한마디로 너도 그냥 그 육지 편안한 데 머물지 말고 집시처럼 그 너의 동료 떠돌이들, 펠로우 로버처럼 그 바다를 이곳저곳 바다를 누비며 모험하는 삶을 살아라, 탐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거다라고 사실은 이 밑줄 친 부분을 이 뒷부분 내용까지 아울러서 써야 뭔가 우리 모험답안의 뜻이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정신을 갖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점수는 다 나온다. 그래서 마냥 뭐예요? 4점 만점 만점은 하긴 뭐 솔직히 그 누구도 시에서 만점 맞기를 바라는 양심 없는 수험생은 없어요. 시간 들으면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여러분들 서울 1등 합격을 해도 시는 다 맞았다는 보장이 1도 없는 겁니다. 아니 뭐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작년에 서울서 뭐 상위 등수 합격했는데 그 사람은 뭐 원어민 어릴 적 학교를 미국산에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는데 작년에 우리 학원 그 저쪽 동네 있을 때 상반기 직학 조교던 분도 그런 케이스로 서울 상위권 합격을 했어요. 근데 그분도 복귀한 다음 봤더니 그 시 답안은 뭔가 모르게 상당히 미흡한 복귀 답안을 보내오셨더라고. 근데 그분은 또 문학의 취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. 어느 학교 뭐 영어 교육과는 나왔지만 인문대 영문과생 이상으로 문학에 대한 취향도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뭐 학교를 거의 뭐 5년인가를 어릴 적 아빠 그 일하는 것 때문에 건너 살았는데 그래도 영시는 한 2점 나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미시 공부는 제가 이 부수적으로 매주 영미시 과제 4개씩 보내주고 하는데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. 꾸준히 안 하면은 뭐 원어민 같은 일령 실력이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. 꾸준히 많이 하는 사람만이 영미시는 점수 다 받을 수 있다.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.